산업경제시장 안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남짓됐는데 무기발각 대준에서 언론인 여러분들께 첫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미래 신산업에서는 발굴과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데 대해서 저랑 산업팀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무기발각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준비된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아산의 구축 예정인 무기발각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이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그동안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 개최된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통과위원회에서 최종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서 내년부터 2032년까지 8년 동안 총 4,840억 원을 투입해서 아산 탐정 테크노 일반 산단 내에 크림룸, 기술 지원등 등 연면적 4,100m, 평으로는 1,200평 규모의 스마트 모듈러 센터를 구축하고 화석 패널 제조, 제품 혁신 기술 등 첨단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산업이 2004년부터 2029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왔습니다. 2021년부터는 LCD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주도하던 중국에게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내주는 앞으로 겪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중국은 현재 LCD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OLED, 유기발광 다이오드 시장까지 거세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고 AR, VR, 스마트워치,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디스플레이 신시장 수요에 대응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 구축을 통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디스플레이 프리미엄 신시장 70% 이상 선정, 국내 공급망 75% 이상을 달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3천여 명의 지역 일자리와 8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3,5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남은 디스플레이 산업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 조세 특례 제한법상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디스플레이 분야 추가 지정을 통해서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또한 현재 하남 충남 PPA 건설 중인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 플랫폼을 연내 완공해서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분야를 비롯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혁신 성장 분야의 기업 지원을 위해서 펀드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1,000억 원 이상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혁신 기업의 성장과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1일 우리 도에 단국대, 호서대, 산서대 등이 디스플레이 첨단 분야 혁신융합 대학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을 이끌어갈 혁신융합 인재 양성에도 획기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디스플레이 산업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국내 자원을 결집하고 산업을 고도화하여 경쟁력 있는 디스플레이 생태계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충남의 핵심 산업이자 대한민국의 전략 자산으로 이번 예타 통과를 통해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원천 기술 및 패널 생산 기술력 확보, 가격 경쟁력 및 시장 지배력 강화, 소부장 국산화율 향상 및 글로벌 소부장 기업 육성 등 충남이 세계 최고 디스플레이 산업 중심지로 입지를 더욱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주실 때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신문 안수민 기자님. 서서 질문해야 되나요? 그냥 앉아서 하시면 돼요.
일단 한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시험에는 광기스러운 부분 설치와 관련돼서 고백 지금 빠져 있는데요. 그 내용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특성화 대학원 뭐 설립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뭐 2032년까지 한 9,000명의 디스플레이 인력을 양성한다 그런 계획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초대형 모듈이라는 게 도대체 크기가 얼마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광기수로지랑 저희랑 같이 협력해서 했던 건 맞고요. 그 지정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지정해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 공모 절차라든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거치게 될 거고요. 연내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후속 개입의 일환으로 협력기관을 지정을 하는 절차를 갖게 그렇게 좀 전에 말씀 주신 첨단 분야 혁신 유학 대학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단국대가 주관 대학이 되고 호서대랑 한스대가 참여하고요. 4년간 408억 원이 지원되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또 디스플레이 초대형 규모는 지금 한 9세대까지는 있고요. 지금 삼성에서 지금 우리 탕정에 하고 있는 그 규모는 8.6세대 그런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 세대라는 거는 그 디스플레이 평판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정부에서 말하는 초대형은 300인치 이상. 또 질문할 기회도 계시나요? 수고하는데 다른 질문 드려도 될까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인 순서 김갑수 기자고요. 그 태양군 현안이도 한 국방과학연구소 미래한국연구센터 관련해서요. 어제도 이제 설명이 있었죠. 세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실제로는 태양군 입장에서는 충분한 소통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군사보호 시설 지정, 소음 이런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는 대한항공 유치를 비롯한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이 세 가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태양군과 그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그렇고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사를 될 거고요. 태양군의 협력과 협조 없이는 이사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걸 저희도 인식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 그럴 것이고요.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마도 다른 이유에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소통을 위한 노력들은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 개인부터 태양군에 한 3번 방문했으니까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는 건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군사보호구역 문제는 군사보호구역을 일단 최소한대로 설정할 거예요. 최소한대로 설정하는데 설정된 군사보호구역도 전부 다 매입하게 되니까 개인의 피해는 없을 주민들의 피해는 없을 거고요. 그건 어제 ADD에서 직접 설명을 했었고 소음과 관련해서는 다른 비행장들이 항세대 비행장 같은 경우에 하루에 60회씩 뜨거든요. 근데 거기는 하루에 한 번 많은 부분을 뜨게 되고 소음의 크기 자체가 100m 이내에서는 야외에서 100m 이내의 경우에도 패러드라이브보다 더 낮은 수준. 좀 더 멀리 가서는 자동차 다니는 정도 이런 장르로 나와 있는 수치여서 근데 그 횟수도 하루에 한 번 3초에서 4초 정도 이렇게 뜨는 정도에서 소음의 피해는 다른 비행장들에 비해서는 낮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데서 큰 피해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고 어제 AD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초로 연구 개발용 활주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태안에 UV랜드라고 있거든요. 태안에 UV랜드 그 일종의 유인 항공기거든요. 그리고 드론을 띄우는 데인데 거기도 활주로가 지금 400m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도 태안 군에서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기업 유치 시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최초의 연구 개발용 활주로 2.2km짜리가 만들어지면 굉장한 많은 기업들이 그 유인 항공기라는 게 부품이 2만 개에서 3만 개가 필요하거든요. 그 부품 관련 기업들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고 어제 설명의 현장에도 대한항공이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 대기업들이 5군데가 왔어요. 그분들이 왜 왔겠습니까? 다그 활주로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온 거고요. 지금 근데 기업 위치 부분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거는 지금 단계가 기본 계획이 확정되고 이런 단계가 아니고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평가 단계예요. 타당성 평가 단계에서 계획이 확정 안 된 단계에서 어떤 기업이 우리 여기다 투자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소통의 의미로 다시 돌아가서 타당성 평가 중에 주민 설명회를 하는 경우도 제가 봐서는 국내 첫 사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DCN 백승인 기자님. 요 질문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어제 그 이어서 그 좀 질문드리는데 저는 그 어제 설명에서는 그거 설명들이 제대로 안 됐는데 저 이제 다른 분하고 얘기하다가 나온 건데 그 설정을 하고 그 주변을 다 그 공장 같은 기업에 그 들어오는 공장들이 이렇게 둘러싸서 이런 형태로 할 거라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저희 계획은 저희 방향은 그 방향이 맞고요.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 할 거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나야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기본 계획에 맞춰서 어떤 지역을 산다고 할 건지 어느 정도 범위로 갈 건지 이게 정해지는 거고요.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그 무인 항공기 활주로와 연계해서 상단을 구성할 거고 거기에 앵커 기업과 아까 말씀드렸던 소부장 기업들, 부품 관련 기업들이 같이 입주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건 둘러싼다, 테두리를 둘러싸기 뭐 뒤편으로 갈지 앞편으로 갈지 그거는 그쪽 지역을 좀 봐야 되겠죠. 뭐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지역이 어딘지가 표시 나니까 뭐 둘러싸는 형태가 될지 면접해서 뒤쪽으로 갈지 그거는 나중에 꼭 봐야 되는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그 소음이라든가 등가보호 그게 완화되니까 상당히 괜찮은 방안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일단 군사보호구역으로 개인 재산이 하나도 들어가지가 않고 설사 소음이 난다 하더라도 그 일대가 상당화가 되기 때문에 전혀 피해가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할 기자님 아니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그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